레벨업 테스트 문제 1번. 바둑돌을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대요. 배열 순서를 네모, 바둑돌의 수를 세모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식으로 나타내기 전에 일단 표를 그려줘야겠죠. 표에서 이 돌의 개수를 세워서 숫자들의 관계를 봅니다. 이게 지금 모형으로 바로 딱 눈에 띄게 나타내는 어떤 규칙이 안 보이니까 수를 다 세줄게요. 첫 번째일 때 3개, 두 번째일 때 6개, 세 번째일 때 세봤더니 9개, 네 번째일 때 12개 미리 세놨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 수가 얼마씩 늘어나냐면 그 다음 넘어갈 때마다 더하기 3씩 증가하고 있는 어떤 규칙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3씩 첫 번째일 때 다음 두 번째일 때 3이 두 번 더해주고 3이 세 번 더해주고 3이 일정하게 늘어난다.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줍니까? 세모는 네모 곱하기 3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보는 거예요. 1 곱하기 3은 3 성립하죠. 이걸 이게 식에 맞다고 해주고 나머지도 대입해 줍니다. 2 곱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4 곱하기 3은 12. 그래서 이 식이 맞다는 건 검증이 됐으니까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게 답이 되겠네요. 문제 2번. 동그라미 수를 넣으면 하트 수가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림을 표를 보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1을 넣으면 118이 나왔고요. 2를 넣으니까 64가 나왔어요. 16을 넣으니까 8이 나왔고 128을 넣었더니 1을 나왔습니다. 지금 어떤 관계가 보이죠? 1과 128, 2와 64. 곱했을 때 두 수를 곱하니까 128이 되고 있어요. 그죠? 64에다 1을 곱하면 1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8을 넣었을 때 1이 나온 걸 보고 두 수를 곱하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표에서 확인이 됩니다. 동그라미와 하트를 곱하면 128이 되는 이런 관계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구할 수 있겠죠. 기억은 얼마가 됩니까? 4에다가 4, 32, 4, 2, 8이고요. 니은은 16으로 나눠주면 16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8, 6에 48, 8이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4로 나눠주면 4, 32, 4, 2, 8. 그 다음에 리을은 64로 나눠주면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두 개 64에다가 10 더해주면 74이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오른쪽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각형을 한 줄로 이어붙였대요. 정육각형을 100개 이어붙였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의 둘레에 있는 변은 모두 몇 개입니까? 가장자리에 둘러싼 변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표로 나타내 줘야겠죠. 정육각형의 개수, 정육각형 개수와 그 다음에 둘레의 변의 개수, 둘레에 있는 변의 개수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것과 상관관계에 있는 거 두 개를 해서 구해 볼게요. 어떤 관계에 있나. 한 개일 때 정리면체니까 6개 있겠죠. 두 개일 때 하나는 공유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만 더 더해지면 되니까 11이 되겠네요. 세 개일 때 또 요까지 있고 하나, 둘, 셋, 넷, 5개만 더 더해주면 되죠. 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0개면 되는구나. 그러네요. 공유하고 있는 게 얘의 오른쪽 것과 두 번째 거의 왼쪽 거가 두 개가 합해져서 두 개가 빠지게 돼요. 그쵸? 그 세 번째 거는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가 되겠네요. 늘어나는 걸 보니까 4개씩 늘어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 더 해보면 되겠죠. 4개일 때 몇 개가 됩니까? 4개일 때 맨 끝에 하나, 둘, 셋, 넷, 5, 여기도 5개, 10개고요. 하나, 둘, 셋, 넷, 5, 7, 8, 18개가 되네요. 4개씩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주면 됩니까? 둘레의 변, 이거를 네모라고 하고 정육각형의 개수를 세모라고 합시다. 네모는 어떤 관계에 있나요? 세모와 더하기 4씩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죠. 더하기 4씩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정하게 4씩 늘어난다. 그 횟수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4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횟수 세모 곱하기 4 해주면 근데 1을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돼요. 1을 넣었을 때 4밖에 안 나오죠. 더하기 2가 처음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됩니다. 맞나 확인해 줄게요. 2를 넣으면 2, 4, 8 더하기 20 맞고요. 3, 4, 12에다 2 더하면 14, 4, 4, 16 더하기 2 하니까 18 맞아요. 그러면 정육각형을 100개 이어붙였을 때 세모가 100일 때
둘레에 있는 변 네모로 가면 되겠죠. 곱하기 4 더하기 2가 되니까 402가 되겠구나. 몇 개입니까? 402개입니다. 문제 4번. 서울이 오후 1시일 때 두바이는 같은 날 오전 8시입니다. 그러면 서울과 두바이. 근데 서울에 사는 승준이가 9월 1일 오후 10시부터 9시간 동안 잠을 잤대요. 승준이가 잠에서 깼을 때 두바이는 몇 월 며칠인 몇 시겠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서울과 두바이의 시차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서울과 두바이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써줘 봅니다. 서울이 오후 1시일 때 시계 문제는 헷갈리니까 오전 오후가 계속 바뀌죠. 오후 1시일 때 두바이가 몇 시냐면 동시간대에 오전 8시래요. 8시인데 8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같은 시간대다. 그러면 서울이 몇 시간 더 빠릅니까? 같은 날이라고 했으니까 오전 8시에서 오후 1시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죠? 여기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8시에서 가는데 하나, 둘, 셋, 넷, 5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리네요. 5시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여기가 오전 8시 이고 서울이 두바이보다 5시간 빠르네요. 그쵸? 5시간이 더 해준다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타임일 때. 그랬을 때 승준이는 9월 1일 오후 10시부터 승준이가 오후 10시부터 자가지고 9시간 동안 잤대요. 9시간 자고 일어나면 몇 시입니까? 오후 10시면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10시에 잤는데 9시간을 잤다. 10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시간. 요까지 잤으니까 몇 시인가요? 이게 지금 쭉 돌아서 요까지 와야 되니까 짧은 바늘이 이게 지금 긴 바늘 12시고요. 그러면 7시 오전 7시가 되겠네요. 9시간 자서 오전 7시가 됐어요. 7시가 됐을 때 두바이는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럴 때 이때의 두바이 시간을 구해라. 이게 오후 10시일 때 9월 1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전 7시가 되면서 9시간 동안 자고, 그쵸? 하나, 칸, 두 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시간 자고 하루가 지났죠? 9월 2일 오전 7시에 깼어요. 그때 두바이는 몇 월 며칠 몇 시겠습니까? 두바이하고 서울하고 5시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서울이 5시간 빨라요. 두바이는 5시간 전입니다. 오전 7시에서 거슬러서 거꾸로 5시간 가면 오전 2시겠죠? 오전 2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두바이는 몇 월 며칠 몇 시겠습니까? 9월 2일 오전 2시 오전 2시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문제 5번. 어떤 빵집에서는 식빵을 5개 단위로만 만든대요. 식빵 5개를 만드는데 밀가루 700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밀가루 4.3kg으로는 식빵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식빵하고 밀가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표로 나타내 주는 게 편하겠죠. 근데 식빵은 5, 6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5개 단위로 5개, 그 다음에 10개, 15개, 20개, 25개, 30개 뭐 이렇게 단위로만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5개 만드는데 밀가루가 700g이 든대요. 그런데 밀가루 4.3kg, 일단 1kg이 1000g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4.3kg은 얼마입니까? 곱하기 1000 하니까 4300 g이 되는 거예요. 4300g이에요. 그럼 4300g으로 밀가루 5개씩 만드는데 한 번 만드는데 700씩 들어요. 그러면 700 단위로 나눠줘야겠죠. 4300 안에 700이 몇 번 들어가느냐? 0 빼고 7, 6에 42 하고 1 남으니까 6.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최대 6번까지밖에 못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700 단위로는 6개까지 만들고 그 나머지로는 5개를 더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4300g 갖고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다 숫자를 넣어줘도 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번째까지 우리가 식빵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식빵은 최대 30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이걸 확인을 해줘 보면
700개씩 느는 거죠. 한번 5개, 여기가 식빵이 5개씩 증가할 때마다 5개씩 증가할 때마다 식빵은 얼마씩 증가하나요? 밀가루는 700g씩 증가해요. 7, 2, 14, 7, 3, 21, 7, 4, 28, 7, 5, 35, 7, 6에 42까지 된답니다. 700씩 증가하고 있죠. 여기가 700, 700, 700, 700 이렇게 해서 4,300g 갖고는 4,200g까지 써서 밀가루가 5개씩 증가하니까 30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나머지는 100g밖에 안 남잖아요. 그쵸? 4,300에서 4,200을 빼면 100g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5개를 못 만들죠. 5개씩 만든다고 했으니까.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답은 30개. 자, 문제 6번. 긴 끈을 반으로 자르고 나누어진 2개의 끈을 겹쳐서 다시 반으로 자르고 또 나누어진 4개의 끈을 다시 겹쳐서 반으로 자르는 것을 반복했대요. 잘린 도마개 수가 512개가 되게 하려면 끈을 몇 번 잘라야 합니까?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표를 먼저 써줘야겠죠? 어떻게 2개를 나눠줘야 될까요? 잘린 도마개 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자르는 걸 반복했다고 했으니까 자르는 수 몇 번 잘라야 합니까? 그러니까 끈을 자르는 횟수, 그렇죠? 횟수랑 그 다음에 잘린 도마의 수, 잘린 도마의 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네요. 봅시다. 처음에 긴 끈이 있었대요. 이게 글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 번 잘랐죠? 한 번 자르니까 2개가 됐어요. 근데 그 2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2개를 겹쳤대요. 잘린 거 2개를 이렇게 겹쳐서 이제 한번 잘랐답니다. 그럼 몇 개가 되나요? 4개가 되었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된 거를 또 이렇게 겹칩니다. 셋, 넷, 4개가 된 거 겹쳐서 또 반으로 똑 잘랐대요. 그러면 몇 개가 됩니까? 8개가 되네요. 자른 횟수는 한 번일 때 잘린 도마 횟수가 2개, 2번일 때 4개, 그 다음에 3번일 때 8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잘린 도마개 수가 512가 될 때 하려면 몇 번 잘라야 합니까? 이 네모는 얼마입니까? 이걸 구하는 문제네요. 이 사이의 규칙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늘어나고 있나요? 보니까 이번에는 더하기로는 아니고 더 배로 늘고 있어요. 곱하기 2씩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그쵸? 만약에 4번 잘랐다 이게 맞는지 보려면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7, 8. 8개를 또 반으로 자르면, 그쵸? 전에 있던 거를 또 반으로 자르니까 2배씩 늘어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8개를 이렇게 2, 셋, 넷, 5, 6, 7, 8 이렇게 해서 겹쳐서 반으로 또 자르면 이게 16개가 되겠죠. 밑으로 올 때만 한번 자를 때마다 2배씩 증가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해가지고 512가 나온다. 512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를 몇 번 곱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곱해줘 봅시다. 앞에서부터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그 다음에 한 번 더 곱해주면 16이죠. 한 번 더 곱해주면 32, 30 한 번 더 64, 64에다 2 곱해주면 128, 또 2 하면은 256, 256에다 한 번 더 곱해주면 510이네요. 몇 번 곱해줘야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곱해주니까 5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는 9, 자른 횟수 9번을 더 이렇게 밑에 곱해주면 잘린 도마개 수가 5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7번. 길이가 5cm인 용수철이 있습니다. 이 용수철에 100g짜리 추를 매달면 2cm씩 늘어납니다. 용수철에 매단 100g짜리 추의 수를 동그라미 뭐라고 그럽니까? 100g 추의 수가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의 전체 길이를 세모라고 할 때 용수철 전체 길이래요.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전체 길이가 이거 표는 일단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쓸 수 있겠죠. 전체 늘어난 길이가 19cm라고 하면 100g짜리 추를 몇 개 달아야 되는가, 여기에 이때 추의 수가 몇 개인가를 구하는 것을 사례로 쓰시오. 식 쓰고요.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수철 전체 길이는 처음에 길이가 5cm가 기존에 있다고 그랬어요. 5cm 일단 먹고 들어가죠. 5cm를 깔고 그 다음에 100g짜리가 하나 달릴 때마다
동그라미가 100g짜리인데 이 동그라미가 하나 달릴 때마다 얼마씩 늘어나냐면 2cm씩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 한 개를 달면 얼마가 되나요? 2cm가 늘어나서 7cm가 되는 거죠. 두 개가 되면 그러면 2cm씩 두 개. 그쵸? 4cm가 되고 기존에 5cm가 있으니까 그쵸? 4 더하기 5에서 9가 되겠네요. 여기 써주면 처음에 추가 한 개일 때 7cm가 되고요. 두 개일 때 2, 4하고 그 다음에 5도 하니까 9. 세 개이면 3이 6 하고요. 그 다음에 5 하니까 11 뭐 이렇게 늘어나겠네요. 그럼 19가 되려면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19가 되려면 기존에 5cm 있는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를 2cm씩 늘어나는 동그라미가 몇 개가 들어가야 합니까? 양쪽에 50 빼주고요. 그러면 14가 동그라미 곱하기 2가 되겠죠. 2로 나눠지면 여기는 7이 되겠네요. 여기 7개를 달면 그쵸? 2, 7에 14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5cm가 있는 걸 더해줘서 19cm가 될 것입니다. 식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추 몇 개 단 것인지 쓰시고 그러니까 7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물탱크에 물이 200리터 들어있습니다. 어떤 물탱크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200리터래요. 이 물을 1분에 3리터씩 사용할 때 이거를 1분에 3리터씩 사용하니까 줄어들겠죠. 남아있는 물의 양을 세모라고 하면 남아있는 물의 양은 처음에 200리터 있는 데서 1분에 3리터씩 줄어들어요. 근데 사용한 시간을 네모라고 했으니까 네모 분마다 3리터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1분일 때 3리터 줄어들고요. 2분일 때 2, 3, 6리터 줄어들겠죠. 이렇게 쭉쭉쭉 계속 줄어들 텐데 이거를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일단 식은 구했는데 풀이 과정을 써줘 봅니다. 여기 사용한 시각을 네모라고 했고 네모는 사용한 시각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모는 물탱크에 남아있는 양 물탱크에 남은 물의 양 이거 리터죠. 라고 할 때 표를 써줘 봅니다. 내가 계속 대응관계는 표를 통해서 구해줬어요. 네모와 세모의 대응관계를 알아보니까 처음에 200리터가 있었으니까 처음에 0분일 때 사용한 시간 0일 때 처음에 200리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면 3리터씩 줄어든다고 했죠. 1분이 지나면 3이 빠져가지고 197리터가 남고요. 2가 되면 2, 3, 6이 되어서 200에서 6이 빠지면 194리터가 됩니다. 또 3분이 되면 지금 1분씩 늘 때마다 1씩 늘 때마다 얼마씩 줄어들고 있냐면 3씩 줄어들고 있어요. 191리터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모는 이것도 일반식으로 나타내주면 이걸 말로 한 번 더 정의해 줄게요. 네모가 1씩 증가할 때마다 네모가 1씩 늘어날 때 세모는 3씩 줄어듭니다. 따라서 처음 200리터 처음에 200리터가 있었으므로 남은 물의 양 세모는 200에서 빼기 네모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200리터에서 3리터씩 네모 분마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은 세모는 200 빼기 네모 곱하기 3 곱하기 네모 똑같죠? 이렇게 적어줍니다. 문제 9번 유미는 모든 활동에 참여한 첫째 날 11명의 친구들을 새로 만나서 악수를 하였습니다. 유미와 친구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했다면 악수는 모두 몇 번 하였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유미가 11명의 친구들을 만났으니까 총 사람 수는 12명이에요. 12명이 서로 악수를 했으면 모두 몇 번 했느냐? 횟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총 12명이 악수를 몇 번 했느냐? 이거를 묻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표를 통해 가지고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 수에 따라서 악수한 횟수가 몇 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사람이 혼자라면 1이면 악수를 못하죠. 사람이 2명이 모이면 어떻게 악수를 하게 됩니까? 2명이 모이면 한 번 악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3명이 모입니다. 3명이 있으면 얘랑 이렇게 2번 악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해서 총 3번을 악수하게 되고요. 4명이 모이면 하나, 둘, 셋, 4명이 모이면 한 사람이 하나, 둘, 3명이랑 악수하게 되고, 그 다음 사람이 얘랑은 했으니까 안 한 사람과 새롭게 2번 악수하게 되고, 얘는 이미 악수했죠. 새로운 사람과 한 번 악수하면 다 악수를 하게 됩니다. 몇 번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6번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5명이 모이면 하나, 둘, 셋, 넷, 5명이 모이면 어떻게 악수하게 되나요? 한 명이 하나, 둘, 셋, 넷, 4명과 악수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계속 구해주는 방법이 4명이랑 악수하게 되고, 두 번째가 새로운 사람과 하나, 둘, 3명과 악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 2명과 악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새로운 사람과 한 번 더 악수를 하게 되면 4, 3, 2, 1 더한 10번 악수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 6도 어떻게 구했나요? 첫 번째 1은 그냥 1이고요. 1은 그냥 한 번 악수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3은 어떻게 구했나요? 3은 처음에 2명 악수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애가 한 번 더 악수해서 1 더하기 2, 2 더하기 1 이렇게 해줬고요. 6은 어떻게 구했냐면 한 명이 3명과 악수를 했죠. 3 더하기 그 다음에 나머지 애가 새로운 2명 2 더하기 1 이렇게 악수를 해주고, 10은 이렇게 해서 구해줬어요. 어떤 규칙이 보이고 있죠. 사람 수가 5일 때 5명보다 하나 작은 수에서 1까지 더한 값이 그 악수 횟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12명일 때, 지금 유미까지 지금 12명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죠. 사람 수가 쭉쭉쭉 늘어서 12명일 때는 악수 횟수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4일 때, 4명일 때 3 더하기 2 더하기 1 해줬어요. 5명일 때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5보다 하나, 사람 수보다 하나 작은 수에서 쭉 더해줬어요. 12일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12보다 1 작은 수, 11부터 10 쭉쭉쭉 거꾸로 해서 1까지 더해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시 12명이 악수하는 획수,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네모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구해줍니까? 이 네모는 12명이 악수하는 횟수는 1부터 10일까지 합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5, 6, 7, 8, 9, 10, 11까지 더한 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부터 10까지 합이 55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많이 풀어서 알고 있는데 모르면 다 더해줍니다. 1, 2, 3, 4 더하면 10이고요. 15, 21, 28, 28에다 8 더하면 36, 36에다가 9 더하면 45, 10을 더하면 55가 됩니다. 55에다가 11을 더하니까 66이 되었네요. 그래서 12명이 악수하는 획수는 모두 몇 번 했습니까? 그랬으니까 66번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문제 10번.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겹치지 않게 이어붙이고 있습니다. 29번째 만들어진 도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지금 계속 표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 1, 2, 3, 4 늘어갈 때마다 1, 2, 3 이거는 배열 순서, 배열이 1, 2, 3, 4 늘어날 때마다 이거는 정사각형의 개수, 정사각형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4이고요. 그 다음에 9인데 보니까 3, 3, 9, 2, 4죠. 2, 4, 3, 3, 9, 3일 때는 4, 4, 16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규칙을 알 수 있나요? 첫 번째일 때 1보다 1 큰 수 2 곱하기 2가 됐고요. 두 번째일 때 2보다 1 큰 수인 3인 3 곱하기 3이 됐어요. 3일 때 4 곱하기 4랍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9번째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니까 일단 도형의 개수 먼저 구해줄게요. 이때의 개수 몇 개냐? 그러면 29보다 1 큰 수 30이죠? 30 곱하기 30이 이 개수가 될 거예요. 900개가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넓이에요.
한 개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한 개 정사각형, 한 개 넓이는 339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런 게 몇 개가 있다? 900개가 있다. 이게 900개가 있어요.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두 개 곱해주면 9981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1번. 바닷물을 모아서 막아놓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하여 증발시켜 소금을 얻는 시설을 염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해안, 특히 강화만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의 모양의 염전을 다음과 같이 각 변을 이동분한대요. 이 변도 반 자르고요. 여기도 반 잘라서 한 번 자르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4개가 생기는 과정을 5번 반복하면 염전은 모두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집니까? 봅시다. 이거는 자르는 횟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염전의 몇 개의 구역, 염전의 구역 개수 뭐 이렇게 나눠서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자를 때 가로 세로를 다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염전 개수가 4개가 돼요. 그리고 두 번을 자르면 그것도 각 변을 또 잘라주니까, 그러면 그걸 또 반으로 잘라주고 또 반으로 잘라줘서 4, 4, 16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걸 또 반으로 잘라지죠. 그러면 이제 있던 게 몇 개가 반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가로가 2배가 되고 개수가 또 세로도 개수가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2니까 개수는 4배가 많아지겠죠. 늘어나는 개수가 곱하기 4씩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세 번 자르면은 이렇게 자르고 세 번째에는 곱하기 4인 4, 6에 24, 4, 4, 64개가 되네요. 이렇게 잘랐을 때 5번 반복하래요. 4번, 5번. 몇 번 안 되니까 구해줍니다. 또 4를 곱해요. 4, 4, 16, 4, 6에 24 해야 되니까 5. 그 다음에 한 번 더 4를 곱하면 나오겠죠. 4, 6에 24, 4, 5, 20, 4, 2, 8, 10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5번을 하면 염전은 모두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집니까? 1024개 구역으로 나눠집니다.